NF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릴 각오하고 좀 사셔야 될 것 같아. 당장 업황이 좋고 안 좋고보다는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붙은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장비주는 아무도 안 보고 있습니다. 이펙 정상회담 때 CATL 회장님이 오십니다. 우리나라 소부장 회사들 만나러 다닌다고 협력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 중국발 기대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투심이 고취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를 말씀드립니다.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가장 하이엔드에 있는 차량은 전고체 배터리를 쓰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보다는 로봇에 먼저 사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탑픽을 말씀드리면서 무슨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수급이 들어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ESS를 이제 전용 공장에서 ESS 생산을 전용을 했거든요. 네. 스텔란티스가 지금 주문을 안 하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도 삼성 SDI가 이번 분기까지는 적자 나올 텐데 아마 다음 분기부터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 이제 지금 그 누가 주문한 거냐면 테슬라가 주문한 겁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ESS 사업을 굉장히 크게 벌리고 있는데 LG 엔솔 가지고 부족하니까 삼성 SDI까지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놀고 있었던 공장에서 ESS를 만든다라는 게 삼성 SDI 투자 포인트고 지금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LNF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오늘 모 방송국에서 아침에 방송할 때 막 이게 15%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물릴 각오하고 좀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업황이 좋고 안 좋고보다는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좀 공격적으로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종목은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렸고 LNF도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장비주는 아무도 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안 보죠, 그죠. 예, 근데 너무 안 봤어요, 사람들. 장비주들도 옛날에 많았는데 사실은 네. 가장 지금 작년도 좋고 올해도 좋은 회사를 보면 PNT 가장 좋은데. 여기가 이제 롤트롤 장비 간단한 거부터 지금 거의 전체적으로 다 하는 장비 회사인데 작년에 여기는 영업이익이 23년 대비 24년이 오히려 엄청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1조가 넘었고요, 작년에. 이제 어디서 돈을 벌었냐? 투자를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엄청 팔았습니다, 장비를. 근데 그러면 중국도 이제 최근에 생산량 줄이니까 PNT 안 좋을 것 같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래도 밸류가 너무 싸다 올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본 계산했다기보다는 이제 나온 걸 보면 PER이 10배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밸류가 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차트 보면 거의 바닥권에 있어요. 근데 실적은 나쁜 적이 없었다. 올해도 근데 기대는 뭐가 있냐면 에이펙 정상회담 때 시진핑 오는 것만 지금 다 얘기하시잖아요. CATL 회장님이 오십니다. 네. 와서 뭐 하냐면 우리나라 소부장 회사들 만나러 다닌다고. 예, 미리 오겠죠. 와가지고 협력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 CATL이 지금 1등인데 전 세계에서 CATL이 지금 어디랑 손잡고 열심히 하고 있냐면 지금 중국에 벤츠 공장이 다 있는 거 아시죠? 벤츠 전기차 생산 라인은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이 아마 그쪽으로 지금 다 물량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저 인천에서 화재 난 거 그거 벤츠게 중국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이제 중국 CATL이 아니라 저 한 10몇 위 기업 걸 갖다 써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벤츠게 어쨌든 그 배터리를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CATL 회장이 오면서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은 살아날 구멍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인 거죠.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소부장 여기서 얘기하는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이 아니라 2차 전지 소부장이죠. 그래서 지금 PNT도 중국발 기대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결국엔 1등을 유지하고 앞으로 좋아질 거를 보면 거기도 지금 구조조정 중이거든요. 그러면 CATL은 확장을 더 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공장을 인수하거나 리모델링하면서 장비 수요를 더 늘리고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생길 거로 지금 보고 있어서 PNT 같은 종목 대장주니까 이제 어차피 여기 장비주 내에서는 지금 증권사에서 신용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증거금 30%밖에 요구 안 하거든요. 그 얘기는 돈을 잘 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조금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단기 이슈로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또 하나 이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소부장들은 미국 기술이 요만큼이라도 묻어있으면 못 팝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2차 전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중국에 판다고 해서 미국에 제재하진 않죠. 예,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냥 우리나라로 와서 만들어줘 이 정도지. 그래서 지금 작년에 PNT가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 예,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지금 음극재 시장의 1등부터 10등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중국이에요. 다 중국 업체들.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그냥 중국이나 하면. 근데 흑연 가공을 해서 오는데 다 중국에서 우리도 수입해서 썼으니까 예전에는. 근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11등인데 그럼 미국 가면 1등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 내에서 음극재가 판매가 얼마나 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보면 앞으로 업사이드 영역이 좀 더 커질 수 있고 그쪽이 돈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더 많이 걸겠죠. 포스코 퓨처엠에서. 예, 그래서 지금 흑연 관련된 이제 음극재 관련된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우리 미중 무역 갈등하니까 막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보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히토류 관련 종목이 없죠. 그렇죠. 물론 예. 언급되는 기업들은 있으나 그죠. 그렇죠. 별로 예. 없죠. 근데 전체 뭐 고려아연 정도가 지금 조금 의미 있다라고 그렇죠. 보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걸 흑연을 가공해서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는 미국 내에 없으니까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지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항상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시발점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보통은 조금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안 좋다. 그럼 보통 장비주를 소개를 드리고요. 2차 전지의 투심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 리튬이나 양극재를 말씀드리고 조금 투심이 고취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순환매를 예상을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탑픽을 말씀드리면서 탑픽은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미 조금 수급이 나온 종목들은 그 종목들이 전고체 배터리랑 무슨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수급이 들어왔는지 그 부분들 그다음에 수급이 붙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조금 간과하면 안 되는 그런 리스크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매매 관점으로 들고 왔기 때문에 이 박사님께서 이해해 주신 뭐 3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반박할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역시도 뭐 주변에 공무원 친구들이 있지만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써라고 했을 때 예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물론 같은 성능 대비해서 성능이 완전히 2배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저가상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가격은 2배인데 성능이 2배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니켈이나 LFP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부디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시는 연구원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 소망을 받아들여가지고 가격은 2배가 안 되면서 성능은 2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전고체 배터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전고체 배터리를 관심을 갖고 왔지만 드라이빙 거는 섹터는 아니다.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오케이. 부분들이고 Right. 매매를 못 하시면 당연히 장비랑 양극재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매매를 못 하시면 전고체 배터리 보셔야 되고 투자 포인트는 앞에서 박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이엔드 차량이라고 부르는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천만 원짜리 전기차에서 뭐 7천만 원짜리 8천만 원 전기차도 당연히 아직 전고체 배터리를 안 쓰고 있지만 억 단위가 넘어가는 전기차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가 될 거다.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뭐 S라든가 뭐 Y라든가 이런 다양한 모델 중에서도 가장 하이엔드에 있는 차량은 전고체 배터리를 쓰이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생긴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슬라 하이엔드 차량이 아직 전고체 배터리는 탑재가 안 되고 있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사실 제 탑픽인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다가 실리콘 음극재를 납품하겠다는 뉴스가 6개월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감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기차 하이엔드 전기차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서 박사님께서 로봇인데 로봇이 보통 뭐 물론 큰 로봇은 뭐 니켈 배터리나 LFP 배터리 쓸 수 있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면은 사람 크기란 말입니다. 그럼 사람 크기면은 각종 부품이나 전선 같은 게 이 몸통에 있고 배터리가 들어갈 건데 이 제 몸뚱아리에 들어가 있는 요 정도 배터리로는
성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요 많은 배터리로 24시간, 48시간 강한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많은 증권 계통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보다는 로봇에 먼저 사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조금씩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 2026년에 상용화된다고 삼성 SDI가 호언장담을 했는데 우리 보면 유리기판이 6월달에 상용화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9월인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네. 보통 뭐 유리기판 관련 정보도 강세에 보이면서 그럴 때는 관련 뉴스가 우리 핸드폰에 알아서 날아오는데 요즘 제가 좀 유리기판 뉴스를 좀 찾아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까요? 근데 지금도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2026년 양산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든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뉴스죠. 그다음에 그런 것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총 4종목을 소개를 드릴 건데 탑픽이 저도 모르게 나와 버렸습니다. 탑픽은 이제 대주전자 재료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첨보나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저의 좀 답답한 점이 나옵니다. 일단은 첨보랑 한농화성이 움직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전 전고체 배터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팔로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변한 게 없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첨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한농화성이랑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하면 당연히 떠오른 종목이었어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제가 아이디어가 나왔던 게 한 2023년 후반부였는데, 2023년 후반부에도 이 기업이 어떤 학술 대표 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2년 동안 연구 개발 진행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필요한 소재를 개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검색을 했는데 여전히 기술 개발 중이다. 여기서 그치는, 그게 아쉬운 거죠. 2차 전지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신 제품이 1년 주기로 나오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왜 1년 반 동안 소식이 없느냐. 첨보 같은 경우는 새만금 공장에 이 소재를 위한 어떤 공장을 이제 착공했다, 이런 뉴스 있었고, 한농화성은 강하게 움직였는데 여전히 주간기업으로 선정돼 있다.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전고체에 올려인 화학 리튬을 상업화 설비를 착공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고 이런 뉴스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왔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보자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전혀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음극재를 만들고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고 있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흑연 음극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는 전고체랑 하이엔드 니켈 배터리에 쓰일 거고, LG 이 테슬라랑 작년 하반기에 단일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단일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됐었는데 테슬라와 실적이 이연되고 있어요. 근데 대주전자 재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매월 꾸준하게 실리콘 음극재를 토대로 2차 전지에 대한 혁신을 주도할 거다, 주가가 재평가될 거다, 이런 리포트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보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지만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제가 이 자리를 떠나서 다음 달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돼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대주전자 재료 오늘 탑픽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